지난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BCI 기술회사 싱크론을 기억하시는지요? 인간 뇌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결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FDA 승인을 뉴럴링크보다 빠르게 받아 화제였습니다. 현재 그들은 어떤 상태이며 그들의 임상실험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도 하죠. 이 제조회사 싱크론의 최신 동향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최첨단 기술, 특히 의료 분야나 인간의 몸에 직접 설치하는 기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임상 실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FDA 같은 곳에서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성과도 생각보다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무언가를 장치해야 하는 것은 엄청 까다로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럼 먼저 저희가 이 싱크론이라는 회사와 기술에 관해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업로딩한 지도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간단히 이 회사에 대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이 싱크론이라는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됐고요. CEO는 토마스 옥슬리라는 분이 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머스크의 뉴럴링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다른 BCI 회사와는 다르게 뇌수술을 통해 임플란트, 즉 어떤 장치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통해 장치를 삽입한다는 데 있습니다. 확실히 뇌수술을 통해 직접 이식하는 것보다 저 방법이 덜 침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싱크론의 스텐트 로드라고 불리는 영구적인 장치가 혈관, 그 중에서 경정맥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를 통해서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거를 통해서 개인의 의도된 행동을 나타내는 신경학적 신호를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사용자의 가슴 피부 바로 아래에 이식된 거기 수신 장치가 하나 들어가요. 거기를 거쳐서 컴퓨터나 어떤 모바일 기기에 키보드 입력으로 변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런 식으로 뇌 신호를 포착해서 여러 기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은 기존의 BCI 시스템처럼 뇌를 개방하거나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약 한 2시간의 최소한의 침습 수술로 진행되고 보통 48시간 안에 이 환자는 집으로 귀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은 거 아닐까요? 예,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타 BCI 시스템들은 마치 공상과학처럼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중증 마비 환자에게 의사소통의 능력을 되돌려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학적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 중반쯤에 FDA 승인이 났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작년 3월에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렸고요. 예.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임상 실험도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토마스 옥슬리의 고향이기도 한 호주에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는 그런 마비 증상이 있어요. 그런 어렵네요, 이름이. 예. ALS라고 하는데 예. 이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4명의 참가자에게 이미 임상 실험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삽입된 임플란트는 모든 환자의 처음 1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움직이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 특별한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예측 텍스트 기술의 도움 없이 분당 최소 14자의 타이핑 속도가 나오고 또한 시스템을 통한 커서 화면 커서 있지 않습니까? 네. 커서 클릭 제어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 호주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었네요. 예.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2022년 여름경에 뉴욕시에 있는 마운트 시니어 웨스트 병원에서 미국 임상 실험의 첫 번째 참가자에게 이 장치를 이식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시작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비 환자의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이것도 FDA가 승인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드디어 참가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싱크론의 장치를 삽입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에 창업자이자 CEO인 토마스 옥슬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파트너 또는 환자 배우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이 마비 증세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파트너라든지 배우자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이걸 도입해서 이전보다 좀 더 독립적이고 비의존적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계획대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면 저런 마비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 없겠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은 배우잖아. 이 동반자들도 엄청나게 특별한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그 호주 임상실험 참가자 중에 지금 그 영상에 등장하시는 그 필립 오키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영상에 좀 나오셨던 분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전술한 그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걸리셔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 약 2년 전 그때쯤에 그 최초로 그 싱크론 이 BCI 장치 삽입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그 전술했던 그 토마스 옥슬리가 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넘겼고 오키프스는 그 싱크론 BCI를 사용해서 이 계정에다가 헬로 월드는 이거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프로그램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 헬로 월드 찍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의미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헬로 월드 그리고 짧은 트윗 그렇지만 엄청난 발전 이런 트윗글을 남겨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론으로 남기신 거죠? 그렇죠. 싱크론을 이용해가지고 그 트위터에 이런 글씨를 직접 남기신 거죠. 정말 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이 싱크론이라는 회사는 그 스타트업 회사고 아직까지 그 큰 수입이 없어서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될 텐데 이 정도로 그 진전을 보여줬으면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뭐 당연히 이 정도의 결과를 보여줬으면 뭐 유명인들도 관심을 갖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지난 12월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투자 회사의 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그 약 그 7,500만 달러의 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뭐 빌 게이츠와 그 아마존의 뭐 제프 베이조스의 뭐 투자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 원래 이런 분들이 그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 뭐 투자금의 규모는 그 실험 결과나 그 성과에 따라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래도 세계 최고 부자 아니 그 요즘 주가가 떨어져서 뭐 2위로 내려앉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뉴럴링크와 상대하기는 아직도 역부족 아닌가요? 그 요즘 그 뉴럴링크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지난해 8월경에 그 뉴럴링크가 이 싱크론에 그 잠재적인 투자를 위해 접근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럴링크가 싱크론이에요? 예. 혹시 인수하려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그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은 그 머스크는 그 싱크론의 그 토마스 옥슬리에게 연락해서 그 잠재적인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CEO한테요? 예. 물론 그것이 그 인수 때문인지 뭐 아니면 뭐 제휴 또는 뭐 협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뭐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요. 물론 뭐 당사자인 싱크론도 이거를 뭐 투자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고요. 뭐 어떤 거래도 아직 뭐 확실하진 않다고 합니다. 뭔가 그 뉴럴링크의 상황이 그 머스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저러는 건 아닐까요? 뭐 다르게 말하면 둘이 만약 합쳐지게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예,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돈 많잖아요. 뭐 인수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뭐 저 소식은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이 없어서 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최근 뉴럴링크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가요? 그 FDA 그 임상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까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 그 지난 11월경에 그 머스크는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가졌고 그 6개월 내에 그 FDA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최근 며칠 전에 그 미국 규제 당국에게 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또다시 그냥 그 뉴럴링크 BCI 칩 테스트 제안을 그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왜죠? 솔직히 그 동물 실험에서 보면 그 이 뉴럴링크가 그 싱크론의 것보다 더 많은 기술적 기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국도 너무 규제가 빡빡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싱크론도 이것도 뭐 뇌에 직접 삽입하는 BCI보다 그 뇌 신호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부 인정을 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뭐 직접 뇌에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성능 면에서는 그 뉴럴링크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역시 문제는 안정성이죠. 그 여러 언론에 따르면은 그 FDA 그 거부 사유에는 그 인간 실험 전에 해결해야 하는 그 결함이라고 하는 그 수십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뇌를 열고 그 장치를 이식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저희도 좀 전에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DA가 그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항은 그 전극을 운반하는 장치의 그 작은 실이 그 뇌의 다른 영역으로 그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게 그 매우 부드럽고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거기 달려있는 작은 실이 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 그 장치의 배터리에 관한 그 FDA 우려도 그 잠재적으로 심각하다고 그 두뇌 장치 전문가들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걸 그 삽입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뇌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고 하고요. 그 삽입한 그 뇌 장치는 저기 언제든지 빼고 낄 수 있다고 머스크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FDA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장벽이 있네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뉴럴링크 측에서도 뭐 여러 이런 문제에 관한 뭐 해결책이나 제안을 뭐 FDA 쪽에 충분히 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승인이 거부된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 기술 발전이 문제냐, 그 안전 문제가 먼저냐 말이죠. 가령 그 키아누 리브스의 그 SF 영화 그 코드명 제이에서처럼 그 뇌에 구멍을 뚫어서 그 뇌와 기계가 서로서 그 상호작용하는 건 현실에선 기술이 존재한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겠어요. 예, 코드명 제이 그 윌리엄 깁슨의 소설의 원작이죠. 네. 일단 그 뉴럴링크 FDA 승인 문제를 두고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차나 우주선이 아니다. 인간의 뇌를 이용한 기술이다. 뇌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뇌나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BCI 기반 이런 여러 기술들 그 중에서도 뭐 저희 얘기했던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그 인간의 안전과 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완전 몰입 가상현실도 뇌를 완전 컨트롤하는데 뭐 한번 하다가 에러 나가지고 뭐 뇌 손상 가면 어떡합니까? 큰일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느리지만 이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이 싱크론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도 뭐 기술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쌓이다 보면은 그 기반 위에서 또 어느 순간 뭐 폭발적인 뭐 기술적 발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뉴럴링크도 소식이 종합되면은 또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회사인 싱크론의 최신 동향과 그 경쟁자인 그 뉴럴링크에 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